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간병인 구하기 힘들다. 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 확대해야. 네, 이런 목소리가 코로나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간병인들이 대부분이 중국인들, 중국 조선족 이런 분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 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병인 구하기 힘들다. 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방문 비자, 그러니까 주로 그 중국 조선족 분들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이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하고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 이 비자만 가지고 요양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양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E7 비자, 이 나인 비자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7 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활동 비자라 그래서 좀 숙련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직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비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축산업 또는 이 공장에서 제조업 이런 데 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이 비자에 지금 이 간병인을 포함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이 간호보조자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걸 듣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자도 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뭐 법무부나 또는 이 출입국 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이 비자 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거의 기득권화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요양 보호하시는 그 한국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취업하려면 중국인들의 그 그 플랫폼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각종 비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주 비자라든지 또는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결혼 비자, 결혼 비자나 거주 비자나 영주권, 유학생 비자, 네 이거 다 좀 개방하는 게 낫겠고 일단은 그 시장이 중국 조선족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조사해 보고 우리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국민들이죠. 자국민들이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1 1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네, 외국인 취업 허용 비자를 확대해야 하죠. 네, 확대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나 E7 비자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간병인이 중국 동포에게만 의존하나? 이게 거의 이제 중국인들이다 이거죠. 중국 조선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간병 대란이 현실화 임박했다. 해법이 절실하다. 이거 뭐 코로나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네, 이게 중국인들, 중국 조선족 분들이 네, 기득권이 있는지 이거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비자를 개방을 해야 됩니다. 비자를 개방을 해가지고 다양한 통로로 취업할 수 있게끔 제일 우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알아보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전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간병인 수급 대란 비자 허용에서 동남아 인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 독일이라든지 지금 해외 제가 일본이나 독일을 보게 되면은 이미 동남아에 와서 이러한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네,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어를,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를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베트남의 경우 간호사가 선호 직업이고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그 중에 대한민국 선호에서 한국어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간호사가 천여 명이 있다고 한다. 당장 입국시켜 간단한 교육 후 병원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간병 교육을 받고 이게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상황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뭐 도시락 공장부터 호텔 그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식당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뽑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어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사심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게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